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새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4가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아마 새해 계획을 아주 잘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를 하고, 새해가 되면 한 해를 계획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크릿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상상하고 계속 생각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라고 하는 게 맞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시크릿처럼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은 힘이 있어요. 근데 물론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크릿이 나온 다음에 시크릿이 작동되는 원리에 대해서 The Answer라는 책이 다시 후속작으로 나왔잖아요. 거기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믿고 실행하라에 대한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믿는 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목표를 갖고 비전을 설정을 하고 계획을 갖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목표를 달성하는 힘을 주지만 반대로 어떤 믿음들은 오히려 목표를 방해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믿음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지만 결국은 실행하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보면 어떤 믿음들이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것일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머릿속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우리 생각을 방해하는 잘못된 믿음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흑백 사고예요. 흑백 사고라는 게 어떤 상황을 2가지의 구도로 나누어서만 보는 거예요. 즉 이분법이라고 얘기하죠. 선과 악, 네 편과 내 편,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 이걸로만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죠. 모든 흑백 사고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흑백 사고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현실이라고 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되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오프가 아니라 흑백 사고를 갖고 있으면 완벽하게 성공, 완벽하게 실패라는 관점에서만 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달리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루는 몸이 좋지 않아서 혹은 피곤해서 달리기를 못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실패일까 아닐까요? 실패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못 뛰었으면요, 내일 다시 뛰러 나가면요, 실패가 아니에요. 근데 완벽하게 매일매일 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패로 끝난다는 거죠. 자, 2번째가요, 개인화입니다. 우리하고 무관한 사건을 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성향을 개인화라고 얘기해요. 즉,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서 야, 오늘 좀 날씨가 좀 그런데 좀 그렇지 않냐? 이 얘기를 나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개인화예요.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특히 무작위로 벌어지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매번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실패나 잘못된 것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개인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요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1년 내내 못난 사람으로 지적받는 기분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요,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리고 자꾸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책임감을 갖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탓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다음번에 나 잘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무언가를 할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죠. 도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3번째는요, 파국화입니다. 사소한 단서만으로 최악을 가정하는 게 이 파국화인데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만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극단적으로 안 될 거야. 이번에도 실패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망쳤잖아요. 그럼 망했어. 이번 학기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말고사 때 만회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파국화의 논리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 학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망쳤어. 대학생활이 망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날 거야.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아주 사소한 잘못도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아주 사소한 잘못만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하다가 캐릭터가 죽잖아요. 그럼 바로 그만두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리셋 버튼을 누른다거나 그냥 다시 하잖아요. 다시 도전하잖아요. 실패의 진정한 의미는요, 다시 해보라는 뜻이지 포기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는요, 이거는 끝났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일반화입니다. 한두 번의 사건을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서도 그 결론을 적용하는 생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히 안 좋은 경험 한 가지만 겪고요, 일반적으로 난 진짜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운이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목표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다시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죠. 세상에 원래 그런 사람도 없고요, 세상에 원래 그런 일도 없고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이걸 제대로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원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안 되겠어, 나 실패했어, 나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래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이 실패를 바탕으로 내가 또 다른 노력을 해야지, 이거는 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어,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 더 잘할 수밖에 없고 그게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실패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의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새해의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새해의 계획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을 다시 세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